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내 옆에 있을 거지? 아 그럼 어디 안 갈 거지? 아 그럼 내가 어디가 안 변할 거지? 사실 이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경계성 성격 장애인데요. 정신과 진단 교과서 DSM-상에 진단 기준 9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 5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경계성 성격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가지 하면 좀 많기도 하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해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경계성 성격 장애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감정 변동이 굉장히 크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뭐 생각해보면 좀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폭발을 한다든지, 때로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뭐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해요. 네. 이게 단순히 기분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 변화도 굉장히 극단적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자해를 한다든지, 뭐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기도 굉장히 짧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데, 제가 기억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하고 그날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었대요. 이제 어디서 만날까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수신 거부를 해가지고 수신 거부 멘트가 이제 전화에서 나온 거죠. 그 순간에 이 친구하고의 관계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로 전화 끊고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자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의 일화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비슷한 이야기들 진료실에서 또 듣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계속 받을 때까지 뭐 수십 통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연락은 하지 않고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너랑 끝이야, 차단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의 변화가 크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들 떠올리시는 병이 조울증이 아닐까 싶은데, 조울증하고의 차이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울증과 감정 변화하면은 저희가 또 과거에 진행했던 팟캐스트 인트로에서 한번 멘트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아직도 좀 그 혼동을 하시는데, 나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해. 나 조울증 아닌가?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울증에서의 감정 변화는 저희가 에피소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증이면 조증, 울증이면 울증, 어떤 명확한 시기가 존재를 하고 그 시기에 국한해 가지고 이 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다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경계성 성격에서의 이 감정 변화, 기분 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성적이에요. 말 그대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속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뭐 4일, 7일, 14일 이런 식으로 며칠 이상 계속해서 이 기분의 변화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경계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뭐 몇 분 안에 그냥 기분이 다 고조되었다가 그대로 가라앉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뭐 길어야 몇 시간 이 정도 지속이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평소랑 좀 달랐냐, 나 좀 이상했어?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차이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조울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소딕 하기 때문에 너 그때 좀 평상시 너랑은 달랐어 라고 가까운 분들이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계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성격이니까 뭐 그렇지 않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대답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그 경계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 징후 두 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통합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 확립된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규영이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너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았어? 평상시에는 진짜 잘하더니 오늘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 네.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친한 친구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정도는 나 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곧잘 하고 발표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생각이 있다, 내지는 뭐 그냥 나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피드백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네. 내가 오늘 좀 뭐가 안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안 좋았어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의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피드백 자체가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표 못했고 뭔가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겨줬고 결국엔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뭔가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네. 확 그 순간에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얘기를 한 거에서도 앞쪽은 나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보통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은 부분에만 그걸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래서 좀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립된 이미지가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 누구나 사람들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대체로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아닌 분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대상인 것처럼 인지하는 것을 바로 분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이 나한테 호의적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더없이 좋은 사람, 네, 진짜 천사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만 어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최악의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이상화 평가절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경계성 성격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은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저희가 진료실에서 좀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상화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뭔가 이제 이야기도 잘 들어드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얘기 잘 들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선생님이 진짜 최고다,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료가 진행이 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이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진료가 좀 밀리거나 뭐 전날 피곤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진료 중간에 좀 집중하지 못하거나 표정 같은 게 평상시랑 다를 수가 있는데,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타인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을 다 캐치를 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평가절하, 이전에는 분명히 최고의 치료자, 나랑 같이 잘 맞는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정신과 의사 다 똑같고 맞아요. 너도 별반 다를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급격하게 달라지는 걸 또 느끼는 게, 한 진료 이제 20-30분 내에서도 그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또 좋았다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급격하게 또 화를 내시고 네, 또 마무리는 또 굉장히 또 좀 이상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는 상태로 서로 아예 그냥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지금 그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불안정성입니다. 이 자아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불안정한 거 역시 뭐 어떤 자연스러운 좀 흐름일 수 있겠는데요. 경계성 성격을 가진 분과 관계를 맺는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시로 이 평가절하, 그래서 어떤
무시, 비난 이런 거를 받다 보니까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좋은 말도 사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비난을 계속해서 듣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진료를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또 계시죠. 또 나 자신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굉장히 자주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유기불안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만성적인 유기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 옆에 있을 거지? 아 그럼 어디 안 갈 거지? 아 그럼 내가 어디가 안 변할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 표현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피곤하거나 그렇죠. 다른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반응이 전이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을 때도 뭐라고 했어? 라든지 근데 아니면 조금 이제 텀을 들였다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잘 캐치를 하세요.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왕화 사고에 가까운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거다라는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 끝날 것 같은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집요하게 좀 매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자해나 어떤 자살 위협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게 편하다, 낫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맞아요. 근데 당장은 이제 마음이 조금 더 나으실 수는 있어요. 이제 버림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장 급한 불은 이제 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계의 단절이란 면에서는 똑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나는 이제 관계도 역시 길게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징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나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징후들, 특징들을 가지신 경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성격이나 성격 장애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네, 부족한 게 좀 많은 그런 보통 사람인 것처럼 경계성 성격 혹은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되게 어떤 장점이나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좋은 부분들로 어쨌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를 되게 부족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통합해서 보지 못하는 게 힘든 부분이다 라고 했던 것만큼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한테는 어떤 또 괜찮은 부분, 장점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는, 좀 통합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